안녕하세요. 레인저바이크 조윤입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남성들 그리고 여성분들까지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바이크에 대한 로망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현실적인 상황 때문에 그 꿈을 펼치지 못하고 고민만 하고 계신 것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바이크를 타기 전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라이딩 경력은 13년 정도 됐고요. 일반적으로 말하는 슈퍼바이크, 그 숑카로 타는 로드레이스를 약 12년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스즈키 SLR 타이치 팀이라는 레이싱 팀을 운영하고 감독 겸 선수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교육 쪽에도 관심이 많아서 스즈키나 뭐 여러 가지 메이커들, 바이크 완성차 메이커들 중에서 이제 저희한테 의뢰를 해서 여러 가지 안전교육도 계속 실시해 왔고 현재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이크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항을 알아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바이크를 모르는 상태에서 뭐가 가장 궁금할까요? 뭐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겠죠. 근데 저도 교육을 하면서 많은 질문을 받아봤는데 가장 중요한 건 바이크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게 가장 기본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바이크를 설명하려면 그에 대비해서 비교할 만한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근데 바이크에 비교할 만한 가장 유명한 탈 것은 자동차잖아요. 그래서 자동차의 특성과 바이크의 특성을 같이 비교해서 얘기하는 게 가장 하기가 쉽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비교를 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자동차를 볼게요. 자동차는 일반적으로 4륜차, 바이크는 2륜차. 그쵸? 바퀴가 4개, 2개. 이렇게 있죠. 그 차이에서 오는 그 차이가 엄청 커요. 뭐냐면 바퀴가 4개인 자동차는 가만히 정지해 있어도 넘어지지 않고 그냥 안정적으로 서 있어요. 바퀴가 2개인 바이크는 가만히 서 있으면 어떻게 해요? 어떤 보조장치가 없으면 옆으로 툭 하고 넘어져요. 오직 달릴 때만 2바퀴로 온전히 서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2바퀴, 4바퀴의 그 불안정과 안정에서 오는 그 차이 때문에 운전하는 것, 라이딩하는 거에 난이도 차이가 조금 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바이크 라이딩이 조금 더 어렵죠. 그런 차이가 있고, 그리고 자동차는 일단 박스 안에 갇혀있죠. 갇혀있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 박스 안에서 운전을 해요. 그 프레임 안에서 자동차. 그래서 일단 눈, 비, 바람 무슨 일이 있어도 자동차 운전하는 데는 큰 영향이 없어요. 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서 에어컨, 히터 다 나오죠. 음악도 나와요. 그래서 뭐 추울 때도 사실 그냥 뭐 반팔만 입고 히터 세게 틀면 차 안에서는 그냥 무리 없이 운전이 가능하고, 뭐 비가 와도 우산 같은 거 쓸 필요 없이 안에서는 그냥 똑같이 가능해요. 그래서 쾌적할 뿐더러 복장에 대한 제한까지도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편리하죠. 그리고 그에 비해서 바이크는 어때요? 눈 오거나 비 오면 쫄딱 맞아요. 그리고 2바퀴이기 때문에 미끄러워요. 미끄러워서 운전하기도 힘들죠. 눈 오면 거의 운행이 안 될 정도예요. 그리고 바람 많이 불고 온도 추우면 추워가지고 운전을 못해요. 좀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많고, 복장도 항상 헬멧에 안전자켓과 장비 같은 게 있어야지만 제대로 된 주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이로 인해서 조금 더 바이크가 불편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점에선. 그 다음에 가장 또 중요한 거. 자동차는 박스 안에 있기 때문에 뭔가 충돌을 하거나 사고가 났을 때 상대적으로 안전해요. 근데 바이크는 어때요? 왜 헬멧을 써요? 충돌하거나 넘어지면 그대로 밖으로 날아가요. 그래서 다치기 때문에 그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내 몸의 안전장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가 났을 때 바이크가 상대적으로 좀 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지금 박스 안에 있는 자동차이기 때문에 여러 명, 나 외에도 2, 3명, 3, 4명, 버스의 경우는 몇십 명을 태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디 뭐 쇼핑을 갔다 온다고 해도 짐 같은 거를 박스 안에 더 바이크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실을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바이크는 많아야 2명 태우고 아무리 탑박스를 많이 단다 그래도 뭐 어떤 물건을 적재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분명히. 이런 차이와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크게 보면 이 정도가 이제 자동차와 바이크의 차이일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설명한 걸 들어보면 바이크의 단점만 얘기해서 쭉 바이크는 다 안 좋아. 비 맞고 위험하고. 그래서 바이크는 이것만 보면 하등에 탈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일반 사람들이 바이크를 타지 말라는 이유도 이런 단점이에요. 그러면 그에 비해서 그러면 바이크의 장점이 있겠죠. 그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바이크를 타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열광하면서 계속 타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이크에 대한 장점을 한번 알아볼게요. 바이크의 장점은 첫 번째로 현실적인 문제. 일단 가격이 싸요. 같은 등급의 자동차에 비해서 바이크는 가격이 약 3분의 1 정도가량 더 싸요. 그래서 조금 더 쉽게 가격 부담 없이 구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연비예요. 지금은 조금 많이 격차가 줄긴 했는데 그래도 바이크는 자동차에 비해서 연비가 굉장히 좋아요. 우리가 흔히 아는 배달용 오토바이, 배달용 바이크인데 이제 오토바이라고 하면 CT가 있죠. CT100이라는 바이크가 있는데 그 바이크는 연비가 1리터당 무려 50에서 60km까지도 갑니다. 기름 냄새만 맡아도 간다고 해요. 그 정도로 굉장히 연비 효율이 좋기 때문에 어떤 그걸 타고 다녔을 때 유지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해요. 그 외에도 뭐 보험료 같은 것도 굉장히 저렴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기동성도 좋습니다. 바이크는 작아요. 작기 때문에 차들이 밀릴 때도 차 옆으로 차간 주행이 가능해요.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이제 불법이라고 생각해서 최대한 자제를 하고 있지만 뭐 일본이나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그런 차간 주행이 오히려 그 자동차 흐름에 좋다고 해서 허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것도 장점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주차하기도 편해요. 자리를 적게 차지하기 때문에 작은 주차 공간만 있어도 주차를 할 수 있고 특히나 뭐 시내나 아니면 뭐 벚꽃 구경 같은 그런 굉장히 사람이 많이 오는 그런 축제 같은 데를 갈 때도 자동차는 초입부터 막혀서 들어가는 데만 뭐 한두 시간 걸리잖아요. 근데 바이크는 그 사이로 쪼르륵 가가지고 바로 입구에 세워놓고서 그냥 바로 들어가서 구경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축제 큰 데 보면 바이크 타고 와가지고 편하게 구경을 하고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또 주차의 장점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주차의 장점, 지금까지 알아봤던 주차 포함해서 그 앞에 있는 장점들은 사실 현실적인 장점들이에요. 현실적인 내용 말고 실질적으로 사람 자체의 그 본성을 자극하는 큰 장점 3가지 때문에 이제 그 바이커들, 흔히 말하는 라이더들이 계속 바이크에 미쳐 있다고 하는데 그 3가지 중에 첫 번째는 개방감이에요. 개방감이 뭐냐면 바이크는 박스 안에 아까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고가 났을 때 더 다칠 위험이 많고 또 계절의 영향을 많이 받기는 하지만 그 계절이 완전히 화창하거나 뭐 바람이 적당히 부는 날, 비 안 오고 맑은 날이라는 조건만 완전히 갖춰지면 그 개방감이 주는 사람에 대한 그 상쾌함과 그 행복감은 거의 마약을 맞았을 때 수준처럼 굉장히 올라간다고 해요. 그 느낌이 너무 좋아서 계속적으로 라이딩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경우에도 그렇게 라이딩을 한번 하고 나면 그런 스트레스가 상당 부분 해소가 된다고 해요. 그런 부분 때문에 라이딩 하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자율성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자동차에 비해서 바이크는 온몸을 움직여서 조정을 하는 기계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 바이크는 약간 평면적인 움직임을 도로 위에서는 보인다고 하지만 바이크는 그보다 조금 더 입체적인 움직임을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장난감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좀 더 많이 만질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런 자율성 때문에 내가 개입할 수 있는 정도가 훨씬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재미를 느낀다고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가속감이에요. 가속감이 뭐냐면 흔히 말하는 가속감을 그냥 바로 쉽게 비교를 하면 제로백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동차의 제로백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뭐 소나타 같은 승용차의 경우에는 7, 8초 정도 하죠. 근데 비슷한 가격에 바이크를 갖다가 사서 제로백을 재보면 보통 2초에서 3초예요. 2초에서 3초면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슈퍼카들, 뭐 억대가 넘어가는 슈퍼카들의 그 가속하고 비슷하거나 조금 더 빠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처럼 굉장히 일반적인 자동차에 비해서 가속감이 빠르기 때문에 그 가속감에서 오는 짜릿함이 굉장히 좋다고 해요. 이건 양날의 검인데 조종을 잘 못하면 되게 위험해질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걸 제대로 컨트롤만 하고 아무 위험이 없는 뭐 서킷 같은 데서 만약에 그런 가속감을 느낀다고 하면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행복감과 함께 똑같이
스트레스가 확 해소될 수 있는 건강한 그 영향과 효과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때문에 그 라이더들이 바이크에 열광을 하고 세계적으로 계속적으로 빠져 있다고 해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타신다면 충분히 공감하실 내용이에요. 바이크의 기본적인 특성과 그런 장단점을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중요한 거, 입문하는데 기본적으로 바이크를 사는데 어느 정도 금액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바이크를 입문을 하실 때에는 기본적으로 125cc 이하의 스쿠터로 먼저 입문을 하셔서 그냥 스로틀만 당기면 가는 그런 간단한 이륜차를 경험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면 시간적으로도 너무 조금 길어지고 뭐 여러 가지 나는 바로 다른 걸 하고 싶다 뭐 그런 분들한테는 125cc 매뉴얼 바이크를 올라가시거나 아니면은 뭐 아무리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냥 그 이상 내가 타고 싶은 고배기량을 바로 사시는 경우도 있어요. 뭐 그건 제가 말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추천하는 125cc 스쿠터의 경우에는 신차 기준으로 기본적인 안전장비까지 하면 200에서 4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125cc 매뉴얼 바이크를 신차 기준으로 산다고 하면 약 그것도 한 400에서 6, 700 정도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조금 나이 있으신 분들이 가장 많이 원하시는 할리 데이비슨 두두두두 가는 거 있죠. 그런 바이크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입문하는데 최소한 1200 정도에서 많게는 뭐 억대까지도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이건 처음부터 사시면 굉장히 힘드실 텐데 그렇게 가시는 경우도 사실은 있어요. 근데 뭐 자기의 결정에 따르는 거니까. 그래서 그 정도로 가격 차이는 천차만별입니다. 왜냐하면 바이크 라이딩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제야 활성화되고 있지만 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고급 레포츠이기 때문에 이게 쭉 점점점 고급 취미 수단 레포츠로 가면 갈수록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 다만 입문을 하는 그냥 기본적인 엔트리한 급에서는 그렇게 크게 금액이 많이 들지는 않는다. 그 정도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바이크에 대한 기본적인 입문 금액도 알아봤으니까 이제 마음속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정도 금액이면 나도 지금은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금액 비용이 준비가 됐다고 해도 바이크를 타는데 가장 큰 장벽은 사실 가족과 주변 지인들이에요. 바이크를 탄다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대부분 죽으려고 미쳤어? 타지 마.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차를 사라 내가 사줄게. 그렇게까지도 얘기할 정도로 바이크에 대해서 부정적인 분위기가 아직도 많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이건 이제 우리나라 특성이기도 한데 뭐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차후에 다른 시간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근데 사실 그분들이 말하시는 방법, 그 내용들이 일정 부분 맞아요. 하지만 그 부분은 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안전하고 제대로 된 지식을 가지고 타면 큰 사고 없이 재밌게 즐길 수 있는 방법도 많고 그렇게 타시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이젠.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교육체계나 그런 면허체계가 이륜차에는 좀 친절하게 자세하게 설정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단지 면허만 딴다고 해서 바이크를 제대로 탈 수도 없을 뿐더러 교육하는 기관도 없어서 면허만 따고 바이크를 탔는데 아무런 정보가 없기 때문에 위험하게 타다가 넘어져서 역시 바이크는 위험해. 그러면 그렇게 주변에도 전달하고 나도 그렇게 느끼면서 점점점 악순환이 돼서 바이크는 그저 위험한 물건, 천덕거리기 물건처럼 변해가는 그런 좀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정말 위험하다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바이크를 안 타겠죠. 하지만 바이크가 자동차에 비해서는 비록 작다고 할지라도 하나의 탈 것으로서 세계적으로 많은 위상과 그리고 위치를 가지고 있고 바이크를 생산하는 세계적인 기업들도 글로벌 기업으로 어떻게 보면은 좀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할지언정 아주 나쁜 건 아니고 잘 타면 굉장히 즐거운 취미와 레포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교육과 제대로 된 안전장구를 사용해서 바이크를 탄다면 사고의 위험성은 최소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제 기본적인 입문 비용이나 뭐 이런 장단점을 보고 나도 한번 타고 싶다. 언젠가는 타야지. 뭐 1, 2년 있다 타야지라고 생각을 하셨을 때도 만약에 실질적으로 바이크를 타려고 시작을 하신다고 하면 안전장구와
제대로 된 교육을 먼저 받고 타시는 걸 강력하게 추천을 드려요. 이 방법이 주변 지인들의 그 반대도 어느 정도 무마시킬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이제 탄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타지 마. 가족들이 타지 말라고 하면 그래도 안전하게 올바른 방법으로 타면은 괜찮다고 하더라. 그렇게 타서 오래 타시는 분들도 많고 외국에도 그렇게 많이 탄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몸으로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이크를 사기 전에 안전장구 같은 걸 먼저 다 구비를 하세요. 그리고 괜찮은 제대로 된 라이딩 교육을 먼저 가서 받으세요. 그래서 공부를 막 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그래도 얘가 조금 진지하게 하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가볍게 하는 게 아니니까 어느 정도 좀 신뢰가 가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돼 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보여주시면 주변에 설득 가능한 그 가능성도 올라가고 그리고 나 스스로도 안전하게 탈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이 갖춰지기 때문에 만약에 시작을 하시게 된다면 그렇게 안전장구와 교육을 먼저 제대로 받고 정석대로 시작하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대략적으로 이제 바이크에 관심은 있으나 내용은 잘 모르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략적인 내용을 알아봤고요. 이건 제가 이제 시리즈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더 중요한 거 있죠. 지금 입문 바이크 아까 설명을 했는데 입문 바이크별로 실질적으로 세부적으로 어떻게 뭐뭐가 필요하고 어떻게 들어가는지 안전장구 말씀을 드렸는데 안전장구에는 기본적으로 뭐뭐뭐를 사야 되고 그 중에서도 어떤 게 중요한 건지 그리고 라이딩 교육에 대해서도 이미 라이딩 교육은 지금 제 채널에 보시면 기초교육은 어느 정도 계속 컨텐츠를 쌓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라이딩을 하려면 바이크의 특성, 운동 특성은 뭔지 어떻게 조종하는 게 기본적으로 안전한 방법인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차례대로 이제 여러분이 입문하기 편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이제 캠페인처럼 시리즈로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올라오는 이 컨텐츠들하고 그 외적으로도 많이 다른 컨텐츠들도 있으니까 보시면서 바이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시고 뭐 괜찮으시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계속 눌러주시면서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